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심우정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은 같은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수사의 본령이다. 이렇게 검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평가하십니까? 모든 수사를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마저도 이 자리에서 국민 면접을 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모든 사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인식하시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후보자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총장이 돼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결기를 보이셔야지. 여전히 지금 선배들이 한 거랑 똑같은 행동, 똑같은 태도로 이 자리에 임하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총장이 되고 나서는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뒤 봐주려고 하는 검찰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때 그 심우정과 지금의 심우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혹여나 검찰총장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수사를 공정하게 받을 용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수사 받을 용이 있어요? 저를 검사들의 그 직무 관련 범죄가 있다면은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좀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고 수사를 그렇게 받을 의지가 있냐고요, 적극적으로. 물론입니다. 네. 만약에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법, 위헌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국회가 탄핵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입니까? 잘못이 발견되면요. 잘못이 발견됐다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이 정도도 답을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특활비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특활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검찰의 특활비는? 수사 정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네. 부분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정보를 합니까? 범죄 첩보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수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첩보 수집, 내사 단계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법에 돼 있냐고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첩보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특활비를 쓸 수 있는지 한번 근거를 대보세요. 자, 그 다음에 특활비 어디다 씁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쓰자는 말씀인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냐는 말씀이신가요? 어떨 때 특활비 쓰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크웹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네, 마약 수사 빼고 다른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범죄자들이 해외에 있거나 그러면은 추적을 위해서도 특활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특활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돈들은 꼭 기밀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나머지 누구한테 비용은 누구한테 기밀을 요하는 겁니까? 검사들 빼고 모든 사람에게 기밀을 요하는 돈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특활비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해서 썼다라고 하면 횡령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위원님 말씀만 듣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의 항목 자체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특활비가? 수사 기밀 또 정보 수집 등이 필요한 분야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건 맞아요? 딱 거기만 쓰게? 그 이것도 답을 못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냐고요. 특활비의 용도는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제한되어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을 유용하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활비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횡령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 손실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횡령 금액을 서로 나눈 것은 공범 간에 나눈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특활비 횡령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 판결이 있던 걸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제대로 안 쓰면은 횡령죄가 성립하고 만약에 후보자가 그렇게 쓰면 후보자에게도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겠죠. 잠깐 화면 보시죠. 여기 말고요. 앞에 보여주세요. 네, 이거 말고요. 네, 자 보니까 동부지검장 시절에 1억 2,781만 원을 사용했어요. 2021년 9월 달에. 이때 보니까 그 추석을 앞둔 시점이고 이 무렵에 1,16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17개의 돈 봉투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줬다라고 되는데 이거 어디다 썼습니까? 이때 무슨 수사 있었어요? 연중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수사가 있었는데 이때 집중해서 주나요?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설 연휴 2022년 1월 설 무렵에 1,350만 원을 현금 인출했었어요. 이때 어디 썼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 다음 당시에 보여주시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아까 마약 수사했죠. 마약 수사는 2억 원이 지금 특활비입니다. 배정된 게. 여길 넘어서서 썼으면 횡령죄예요. 그리고 형사부 등 수사 지원은 50억인데 이걸 넘어서 썼으면 횡령입니다. 여기서 어디다 썼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항목대로 썼어요? 특활비에 그런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 대검에서 올 때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거예요. 검찰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서 썼다고 해보세요. 틀림없이 국고손실로 기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 기소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과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특활비를 이렇게 써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검찰청장 후보자가 얘기했으니 앞으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 세부 사업에 어떤 부분에서 내려오는지를 모른다 할 뿐이지 특활비의 용도에 맞게 수사나 정보 분야에 어떻게 쓰니까 모르는데 한국어를 어떻게 써요?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어를 쓰냐고요? 외우는 한국어를 모르는데. 아니 대검에서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면은 그 분야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후보자님.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